안녕하십니까. 이전 시간에는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효과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개발 방법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적용 시의 효과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미 공군 육군 동시공학 응용 심포지엄에서 LTV 항공우주 및 방위보고서에 발표한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가로축이 시스템 수명주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로축은 설계 변경 건수를 나타냅니다. 기존 방식의 설계 변경 추이는 개발 후반부로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적용 시는 선행연구, 탐색 개발과 같이 수명주기 전반부에 급증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에 비추어 이 그래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모델의 차가 출시되었다고 할 때 지혜로운 구매자는 출시 즉시 구입하기보다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구입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신차가 나온 즉시 구입했을 경우에 불량인 차가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존 방식 그래프와 같이 신차가 양산된 후에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식별된 문제점들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개선되어서 1년쯤 지나면 안정적인 품질의 차를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식을 적용했을 경우에 설계 변경 추이와 같이 개발 초기에 대부분의 많은 문제점들이 식별되고 개선이 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 대비 비용이 약 40% 감소되고 일정을 60% 단축시키며 설계 변경이 50% 감소되고 재작업을 75%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발 활동이 수명주기 비용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993년 앤더슨 컨설팅이 Aviation Week Space Technology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이 영역은 수명주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내며, 아래에 있는 영역은 각 활동이 수명주기 비용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앞단계 활동인 이 시스템 설계 활동 비용은 수명주기 비용의 5%밖에 사용되지 않지만 수명주기 비용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60%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세 설계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밖에 안 되지만 수명주기 비용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20%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앞단계의 두 가지 활동이 8%인데 수명주기 비용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80%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비용은 2%이며 비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10%이고 프로세스 계획 비용은 5%이며 영향도 5%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및 운영 비용은 85%를 차지하지만 비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5%밖에 안 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명주기 앞단계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분석이 미 국방획득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미 국방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개념 단계 소요 비용은 8%인데 비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70%, 설계 단계까지의 소요 비용이 15%인데 비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85%가 됨을 나타냈습니다. 개발 초기 개념 연구 및 설계 단계의 15% 활동이 프로젝트 전체 수명주기 비용의 85%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서와 같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각선 방향의 화살표는 조기의 에러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념 단계의 그 에러 수정 비용을 1로 했을 때 설계 단계에서 에러를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3에서 6배,
생산과 시험 단계에서 드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500에서 1000배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는 미 국방산업협회의 의뢰를 받아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가 2012년도에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148개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능력과 프로젝트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능력이 가장 낮은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프로젝트의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능력이 중간 정도 되는 조직인데 프로젝트에 좋은 성과를 내는 비율이 24%로 증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능력이 가장 높은 조직을 나타내며 그 성과가 좋은 성과를 내는 결과가 57%에 해당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그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프로젝트 성과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에릭 아노와 남호주 대학교가 SE 활동의 적정 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ROI를 측정한 데이터를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프로젝트 비용 대비 시스템 엔지니어링 투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평균 비용 증가율은 약 1.6배이며 시스템 엔지니어링 투자를 프로젝트 비용의 15% 가까이 했을 때 목표한 비용에 근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프로젝트 기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평균 일정 증가율이 1.8배로 나타나며 15% 가까이 투자했을 때 일정을 다소 단축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적정 이상을 투자했을 때는 그 효과가 감소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적정 투자는 프로젝트 비용의 15%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효과성에 대하여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보았으며 다음 시간에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